면역계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 100개 이상이 돼요. 100개 이상 무서운 병에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 제조밖에 처방 안 해줘요. 다른 약이 없어요. 스테로이드라고 이게 약이 처방이 치유가 되느냐? 아니, 조금 증상만 조금만 나아졌다가 다시 또 재발되고. 왜? 면역계가 계속 전자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맨발을 보시면은 전자 고갈 현상이 싹 해소되면서 그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자, 면역계 오작동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폴란드의 소칼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7시간 동안 접지시켰더니 16인의 인턴들, 이 소칼 박사는 의사예요. 의사가 그 인턴 의사들 16인을 7시간 동안 접지시켜가지고 잠을 재웠어요. 자, 그랬더니 면역력을 나타내는 면역 글로불린, 그 중에 암마 글로불린이 하나도 없던 0에서 0.011로 올라갔어요. 면역력이 생긴다는, 강화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알부민 수치는 0.4 이상까지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맨날부터 선전하던 알부민 약 먹으라고. 맨발을 걷고 접지하면은 알부민이 스스로 생성돼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실험으로 입증해 보여줬고요. 자, 이 준욱은 아토피 막 시뻘겋던 아토피 10살짜리가 맨발 집에 마당에서 매일로 맨발 걸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맨발 하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이렇게 막 다리가 막 시뻘겋던 준우가 이렇게 됐어. 함량의 현성구도 똑같아. 이거 막 영상 들어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안 돼요. 자, 실험이에요. 접지 실험. 양파의 접지 실험. 접지된 양파는, 접지 안 된 양파는 2주가 지나면서 1주가 지나면서 막 2주가 지나면서 물이 막 흘러나오죠. 막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실험하면서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접지된 양파는 깨끗해. 3주가 지나가지고 제가 이걸 탁 집었더니 퍽 하고 썩는 거예요. 접지 안 된 양파는 퍽 하고 썩었어요. 근데 접지된 양파는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 막 뿌리까지 냈어요. 접지 안 된 양파는 맨발 걷지 않고 접지 안 된 현대인들이 병드는 모습이란 말이죠. 3주간의 양파의 일생은 60년간의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맨발 걷지 않고 접지 안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썩는, 이렇게 병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자, 맨발을 걷고 접지 않으면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늙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파의 접지 실험은 부패와 성장 또는 병드느냐 안 드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한쪽은 접지를 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접지 안 된 우유는 한 4일 정도 괜찮은 4일 차부터 표면에 곰팡이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완전히 썩었어요. 완전히 썩으면 냄새가 고약해요. 자, 그런데 접지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표면이 노랗게 막이 생겨요. 그리고 향기가 막 향기로워요. 향기로. 일주일이 지나면서 마치 치즈처럼 저렇게 바뀌었어요. 혼자서 그 냄새를 맡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향기가 좋아. 열흘이 지나고 완전히 치즈처럼 바뀌었어요. 자, 접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접지 안 되는 우유는 부패하고 접지된 우유는 발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패된 삶을 살고 싶어요? 발효된 삶을 살고 싶어요? 발효된 삶을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맨발로 걷고 땅만 접지. 그걸 우리 가르쳐줬어요. 자, 그 다음에 금붕어를 가지고 3마리씩 실험을 했어요. 수조에 넣고 먹이를 안 줬어요. 5일간 먹이를 안 줬어요. 실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놀라운 현상이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차에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배설을 안 해요. 먹이를 안 주는데 배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접지된 금붕어들은 배설을 막 시커멓게 막 숙변을 막 쏟아내. 저도 처음에
맨발로 걸었을 때 하루 이틀 지나니까 화장실을 2번, 3번씩 갔어. 숙변이 막 쏟아져. 숙변. 똑같은 생리적인 현상. 자,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먹이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5일간 굶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팍 와서 먹어요. 굶어도 먹이를 안 줘도 살 수 있음을, 땅과 접지되면은 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동물들 중에 곰이나 부렁이 이런 애들 6개월씩 동면하잖아. 땅 속에서 그냥 어떻게 먹이 안 먹는데 어떻게 6개월 살 수 있어요? 전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6개월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실험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고무나무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한쪽은 그냥 두고 한쪽은 접지선을 연결했어요. 자, 27개월 후에 접지 않는 고무나무는 삐쩍 만났어요. 접지된 고무나무는 왕성하게 컸어요. 지금 한 5년, 6년 가까이 돼가는데 두 배는 완전히 나무 둥글 자체가 이거는 빼빼해. 이거는 막 거목이 됐어, 거목이. 자, 맨발로 걷는 사람들, 신발 신고 걷는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맨발로 걷고 딴 거 접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실험이 입증해서 보여줘요. 자, 아까 양파, 우유, 금붕어, 고무나무 전부 다 접지 안 된 것과 접지된 것은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바로 신발 신고 사는 사람과 맨발로 걷는 삶의 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자, 발바닥 아치, 이 아치는 인체공학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어요. 어떠한 중력도 완화할 수 있어요. 너무나 완벽한 스프링. 자, 그런데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신발은 밑창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키고 깔창은 압축됐다, 이완됐다는 이 스프링 작용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신발 신고 탁탁탁탁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길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충격이 올라오니까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족저근막, 무릎 관절, 척추관, 척추, 경추 이런 거를 막 근육을 경직시켜요.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의 원인은 바로 신발 신고 딱딱한 길을 걷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에요. 근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은 이 아치가 스프링처럼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스프링 위에서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골격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마당해져요. 말랑마당해지니까 통증들이 싹 없어져요. 아까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고관절 이건 전부 다 통증이 다 없어져요. 통증이 다 없어져요. 맨발로 걸어서 족저근막염이다. 이거는 잘못됩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면서 우리 발등에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어요. 혈액을 펌핑하는 거예요.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면서 혈관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혈액을 펌핑시켜주는 거예요. 심장은 주먹만 해서 주먹만은 심장으로 전 몸의 혈액을 돌기에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맨발로 걸어야 돼. 맨발로 걸어야 밑에서부터 압축됐다, 이완됐다 혈액을 펌핑해줘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리고 밑에서부터 퍼오려고 해가지고 혈액이 왕성하게 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치는 우리의 심장 기능, 스프링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가락의 꺽쇠 이론. 자, 우리 발가락이 신발 신고 살면은 신발머리에 발가락이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신발 신고 걸으면 마치 강시처럼 걷는 거예요. 강시처럼. 자, 근데 이게 양쪽으로 짝짝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발을 끌어당기고 추동력을 얻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체는 설계되어 있어요. 발가락에 꺽쇠 효과. 근데 신발 신고 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골격계가 제대로 자질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머리끝까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발가락의 꺽쇠 이론, 꺽쇠 효과에 따라서 심지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까지 예방될 수 있는 궁극의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요. 자, 이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 아까 박성태 씨 935에서 0.058은 딱 2달 맨발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경추 9번 10번 통증이 저 암세포가 다 사라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7년 앓던 파킨슨병 이강일 이사장 본인이 한의사고 양안방 협진병원을 600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지만은 온 파킨슨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럴 때 맨발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11개월 만에 완전히 지금 치유됐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8년 앓던 강직인간 증후군도 깨끗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수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됐던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11개월 후에 아주 이쁜 중년의 아줌마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사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장염이 안 좋았던 송혜라님의 경우에 신장이 안 좋으니까 막 혈액을 노폐물을 걸러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막 20살처럼 막 이렇게 됐어요. 김방희도 막 두개를 짚고서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어놨나 몰라. 그래가지고 2달 반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놀라운 변신입니다. 자, 이게 맨발 걷기 효력이 날 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족저근막염 다 치유됐고요. 그리고 기타 암, 뭐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중수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뭐 다 그런 암들 치유되고, 그리고 머리 쪽에 암구건조증 없어져요. 맨발로 걸으시면은 눈에 약 넣을 필요가 없어요. 비염만 아무리 비염과 코가 나와도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요.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 싹 없어져요. 이명증, 이석증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치주염, 막 잇몸이 짓물르고 막 피나고 하시는 분들 깨끗해져. 근골격계 질환, 족저근막염, 무릎연골, 고관절 전부 다 치유되고요. 아토피, 피부염, 불면증, 허혈성 뇌졸중 다 치유돼요. 자, 이제는 맨발 걷기 시 유의사항. 맨발 걸으실 때 항상 준비 운동 하시고요. 맨발 체조. 어제 밤 11시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 맨발 체조도 같이들 하시고 그랬는데 맨발 체조 꼭 하시고요. 항상 1m, 2m 합치면은 주시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왜?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길 바퀴나 풀숲으로 나가시면 안 돼. 거기는 막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설령 유리 조각이 있더라도 신발 신고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파상풍 예방 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냥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년 한 번에 맞으면은 1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각질 제거해 주시고 또 보습제 받으시고 그러면은 항상 발바닥이 찰고무처럼 탄탄한 그런 건강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 3가지 이론 체계 그리고 질병의 치유 사례들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잘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포진도 치유 사례 있죠. 예.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은 대상포진도 사실 예방돼요. 대상포진이 대부분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다른 시간이 없어집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잔디가 이렇게 좀 키가 큰 잔디가 돼서도 잔디밭. 네. 예. 걷는 것도 괜찮아요. 잔디밭은 잔디에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는 접지 효과가 있는데 지압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가능하면은 그 잔디를 없애고 조금이라도 흙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먹고 조금이라도 흙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황토를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맨발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가 오늘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땅에
저항치, 이 전류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저항치잖아요.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항치가 낮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세져요. 저항치가 낮을수록 접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땅은 한 55K옴, 56K옴 정도 돼요. 그런데 황토는 25K옴, 26K옴. 그리고 바닷물은 15K옴, 16K옴. 그래서 땅이 일반 흙이 접지효율이 1이라고 그러면은 황토는 접지효율이 2가 됩니다. 그리고 바닷길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바다에만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삶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흙길을 밟아도 다 치유되지만 이왕이면은 황토를 황토길을 걸으시는 게 좋고 황토를 흙에다가 좀 요즘 저 쿠팡에 가면은 무슨 뭐 한 20kg 뭐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거 사다가 하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맨발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네. 좋은 질문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 생성되죠. 끊임없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죠. 끊임없이 에너지는 방전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충전시켜야 돼요. 계속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돼요. 계속 혈액을 맑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하루 24시간 땅을 밟고 사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 생활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 세끼 식사하듯이 하자. 그래서 나는 왜 맨발 걷는데 치유가 잘 안 돼요? 하는 사람 저 물어봐요. 하루 얼마나 하세요? 30분, 1시간, 이 정도. 그럼 일주일에 며칠 하세요? 3일, 4일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식사해야 되는데 하루 1끼밖에 식사를 안 하거나 일주일에 2-3번밖에 식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하루 3번 식사를 하시고 3번 맨발 걷기를 하시고 한 번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10분이라도 해요. 10분이라도. 우리 몸은 전기장치라고 그랬잖아요. 땅속에 전자가 올라오면은 몸 안에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거는 순간이에요. 땅을 잠깐만이라도 밟으면은 내 몸속에 있던 활성산소가 일단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더라도 그 필요해요. 혈액도 금방 맑아지고. 예. 빈도가 중요한가요? 시간? 빈도가 중요해요. 빈도.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보다는 3번 하는 게 좋다. 예. 그렇다고 이제 3번 하기가 힘들면은 물론 시간을 많이 하면 좀 더 도움은 되죠. 좀 더. 예. 아이고 그거 뭐 제가 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뭐 황토를 제가 한번 검색을 했더니 황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주 채로 친 황토도 있고 아주 색깔이 고운 황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토볼은 지압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뭐 접지 효과는 없어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하면 뭐 하지만은 황토볼이라는 건 특별히 꼭 뭐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가정에서 계속 하면 어느 정도인데 그러기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해야 돼요. 인터벌 시간이 취장 시간이 되면 대사전이가 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점이 길을 살려면 어떻게 해? 그게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조금 혈육이 맑아졌다가 만약에 신발 신고 또는 접지가 안 되면은 금방 좀 늦어져도 되겠죠. 예. 이거 정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하면 접지하는 게 좋은 거죠. 해야죠. 24시간 딴 거 접지하고 사는 게 축구라고 그랬잖아요. 실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다가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여기 전선 끝에 뿌리선을 갖고 자면 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전 세상에
접지 제품 쓰는 것이 전부 다 저 집안에 컨설팅 가지고 하잖아요. 미국의 저 클린턴 오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매일 나가지고 몇 명씩 죽어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서 밖에 나가요? 이게 접지가 안 된 데는 접지가 안 된 데는 땅에다가 저 선선을 꼽아가지고 해야지. 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번거로운 거는 해결해야 되나 어찌됐든 예.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으로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